왜 주변에 넌 참 인생이 시트콤 같아 이런 말 자주 듣는 사람들 한 명씩 꼭 있죠.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시트콤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뭐 버스 타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데까지 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치약인 줄 알고 폼 클렌징으로 양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내가 덜렁거리고 한 번 더 확인 안 해서 그래서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렇게 다사다난해 하는 생각하고 말 대신에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해보자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발전하는 내 모습,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요? 네, 오늘 첫 곡은 루디멘탈의 Feel the Love였습니다. 드디어 이 곡을 틀었네요. 네. 제가 지지난주부터 킹스맨 보고 나서 너무 재밌다고 이 노래 꼭 틀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노래는 아무래도 불목에 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교회 씬의 음악을 틀었는데 웬걸 너무 잔잔하고 발라드 R&B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느낌과 귀로 듣는 게 한꺼번에 합쳐지니까 저는 음악도 굉장히 빵빵 터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틀었더니 너무 잔잔한 노래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불목에 그래서 오늘은 미리 다 확인하고 이 노래였죠. 네, Feel the Love 틀었습니다. 요새 영화관에 재밌는 영화 꽤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지금 킹스맨도 이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위플래시가 또 등장을 했죠. 음악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나 봐요. 지금 100만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고 100만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스파르타식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음악 영화. 참 이런 음악 영화 또 댄스 영화 이런 예술과 관련된 영화들은요. 사실 그 흐름은 뻔히 보이잖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거의 영화 말미에 뻥 하고 멋진 모습,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주는 그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와 영상과 뭔가 어떤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스토리를 벗어나서 그 짧은 시간이 주는 감명 같은 거? 네. 위플래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보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예고를 보고 한눈에 뿅 갔던 스물, 네. 스물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대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사전 예매율이 4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20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이야기죠. 정말 가끔은 이렇게 생각 없이, 깔깔 웃고 즐기고 싶은 영화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또 감독님도 과속 스캔들, 써니 만들었던 감독님이죠. 왠지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요새 꼬맹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신데렐라. 네. 그 영화는 그래서 더 인기던데요. 그 영화 앞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단편 영화로 겨울왕국에 관련된 영화가 나온대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다 간다고. 이 영화는 신데렐라가 아니다. 8분짜리 겨울왕국을 보러 가는 영화다. 아주 입소문이 대단하던데요. 네, 꼬맹이들이 참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겨울왕국 레디꼬를 잊지 못하는 애기들이. 네, 어쨌거나 이번 주말에는 좀 영화를 한 편 봐야 되지 않나. 재밌는 영화들이 워낙 개봉을 많이 해서. 네. 그렇습니다. Show me the money. 네, 이근영 세무사와 함께하는 쇼미더머니 시작합니다.
네, 이근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당공사입니다. 이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는 비만세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예, 비만세. 제가 지난주 예고를 듣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운동하신 건가요? 네, 괜히 찔려서. 저도 좀 운동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비만세가 지난주랑 약간 비슷한 그런 그 개념의 세금인 것 같긴 해요. 예, 지난주도 이제 싱글세 했었는데요. 네, 예, 그때도 교정과세였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예, 이것도 일종의 교정과세죠. 이제 네. 비만이 갖고 오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 좀 비만을 줄여보자. 비만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비만세라는 게 그러면 너는 몇 킬로 이상이면 뭐 체지방률 몇 킬로 이상이면 비만이니까 세금 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비만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는 없으니까 체중을 재거나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트랜스 지방이 높은 음식, 네. 정크푸드, 아니면 비만을 유도하는 뭐 설탕, 뭐 당분이 많은 과당의 식품, 뭐 이런 거에 세금을 물려서 네. 그런 물건을 소비하는 걸 좀 줄여서 비만을 줄이고자 하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를 그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찾아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덴마크가 2011년에 네. 이제 도입을 했어요. 세계 지금 최초로 지금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인데요. 처음으로. 예, 네. 여기는 이제 덴마크는 포화지방 1kg당 16크론에 뭐 34,000원 정도의 비만세를 부과해서 3,400원 정도요? 예, 3,400원. 예. 그렇게 해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의 가격이 올라서 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뭐 탄산음료, 뭐 패스트푸드, 술 이런 데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계속 도입이 돼서 꽤 많은 나라에서 좀 비만세가 네. 부과되고 있는. 그 밖에도 아일랜드는 이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 추진. 예, 설탕세를 네. 두고요. 핀란드는 뭐 사탕과 초콜릿 등에 매기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제 술에 부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술에 부과하고 프랑스는 초콜릿 잼에 네. 함유된 이제 파뮤, 예, 파뮤에 부과를 했고, 네. 그리고 헝가리가 제일 재밌는데요. 네네. hungary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네.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그래서 많이 뭐 에너지 음료, 그리고 설탕,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네. 포장식품세라는 이제 부가세를 붙여서 이제 그 비만을 잡기 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알려져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류 예. 이런 게 거의 그러면 다 이 비만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이거 이름이 문제인 건지 글쎄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정과세 얘기를 하면서 사치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결국엔 이게 비만세를 위한 게 아니라 역시 또 세금을 네, 그러니까 이 물리고 설탕과 초콜릿 이런 게 사치품이 나중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금이 자꾸 져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비싼 게 될 테고 그러면 초콜릿을 먹는 사람은 뭔가 사치를 부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요, 거꾸로예요. 사치를 한다는 생각에 세금을 물리는 건데 네. 실제로 설탕이나 소금이 사치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예전에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사카린 네. 그 설탕 대용품이 네. 아주 저가의 사카린에 는 세금이 없고 설탕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됐던. 옛날엔 정말로 그게. 예, 설탕에는 그게 이제 비만은 그게 아니라 네. 비싸서 사치품이라고 물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비만세.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예, 세금을 물리겠다. 물리겠다. 근데요. 비만세가 정말 내가 뚱뚱해지는 게 걱정이라면 헬스장을 등록했을 때 가격을 깎아주세요.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먹고 빼는 게 얼마나 몸에 나쁜데요. 예. 먹고 운동하면서 빼야죠. 이거 뭐 또 정말 이 다이어트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비만세를 이거 만들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게 그 무언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물리거나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사실 거의 동등한 효과가 있는데 네. 이게 보조금을 주는 걸 잘 안 하려는 게 두 개가 거의 동등한 효과인데 세금을 물리건 보조금을 주건 거의 동등한 효과인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세금 수입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세금 수입 때문에. 결국은 세금 수입 때문에 하나는 세금이 들어오고 하나는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건강에 좋은 뭐 운동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에 좀 보조금을 줄 만도 한데 혹은 뭐 네. 세금을 안 물릴 만한데 그런 건 안 하고 안 좋다라는 뭐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만 자꾸 취하는. 네. 이 세금, 비만세가 정말로 그 세금 확보에 꽤 효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헝가리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네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 포장식품세라고 하죠. 이 포장식품세가 네. 정부 수입의 1%가 넘는 1.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 그냥 단순히 뭐 소득세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하는 세금이 1.2%나 차지한다는 건 굉장한 오. 한 나라의 나라의 재정의 1.2%를 담당하는 게 비만이라는 굉장히 큰 비중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비만세를 물리니까 이제 또 이제 이거에 대한 꼼수로 이제 당분을 좀 줄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 그 기준을 또 낮춰서 또 세금을 물리는 헝가리가 계속 그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정말 건강식품, 저염식 예, 이런 그런 음식들만 애들, 잔뜩 나오고 예. 다 같이 건강해지겠네요, 뭐.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약간 통쾌함? 너희가 그렇게 세금을 물리려 했으나 우리는 우리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우리는 다 같이 정말 건강해졌다. 예. 이런 느낌.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비만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는 게 이제 네. 비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덴마크가 이제 그걸 벌써 폐지한다라고 몇 년 만에.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비만에 정말 도움이 됐느냐, 사람들이 정말 살이 빠졌느냐, 건강해졌느냐, 예, 네. 그렇지는 않고 크게 네. 그런 건 없이 뭐 국민 필수품의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업들이 자금 부담이 완화돼서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비용이 부담되고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안 좋은 사회적 영향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세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지만 네. 다른 문제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니들이 뭐라 그러냐. 지난주와 같네요. 예. 내가 혼자 살겠다는데 왜 예. 니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단 거 먹고 행복하고 네. 내가 정크푸드 먹고 내가 패스트푸드 먹고 네. 행복한데 왜 니들이 거기에 자꾸 왈가왈부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국민의 기본 선택권을 제한하고 그러네요. 저는 침해한다는. 참 항상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금이라는 게 뭔가 정말 나비 효과 같아요. 예. 이거 하나를 살짝 건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뭐 기업의 기업의 비용이 뭐 증가하고 증가되고 일자리 그게, 창출이 뭐 일자리가 어떻고 막 이게 하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와다다다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이 비만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름을 바꾸던가 차라리 세금을 더 얻고 싶습니다. 세로 네. 바꾸던가 세수 확보세로 바꾸던가. 솔직하게. 네, 차라리 솔직하라 이거예요. 이 사실 비만세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욕망이 정말 뭐 남자분들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정말 많고 하죠. 예. 여자들은 정말 강하단 말이에요. 예. 날씬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데도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 강한 욕망을 고작 이 세금으로 세금 아니었어도 뺄 건데. 네, 이 얼마의 빼고 싶은데. 세금으로 우리의 식욕을 좀 입맛을 제한하고자 떨어뜨리겠다. 하는, 예.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솔직하지 못한 네. 나라가 솔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예. 돈 조금 한 100원 더 내고 초콜릿 너 비싸져도 먹을 사람은 다 먹습니다. 예, 다 먹죠. 그럼요. 그리고 이 비만세에 나오는 이제 음식들이 네. 슬프게도 그 저소득층들이 많이 먹는 맞아요.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먹는 게 이제 햄버거 뭐 이런 그런 거에 자꾸 먹어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세금을 걷냐.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식의 비난도 계속 있고 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착잡한 계속해서 착잡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예, 살찐 것도 서러운데 세금도 내야 되는. 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비만세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런 게 지금 아직은
뭐 이 비만세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뭐 2013년에 이제 문대성 의원, 예, 유명한 문대성 의원이 네. 예,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작년 말이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그래요? 예, 이거를 출범시켜갖고 네. 비만세를 도입하는 거냐 드디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갖고 예, 이제 뭐 서러운 것 살찐 것도 서러운데 또 세금이냐.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이 말이 예. 딱 와닿는 게 우리가 이런 게 보통 뭐 편의점 음식, 정말 햄버거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면서 그냥 돈 아낄 겸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음식의 열량을 뭐 낮추고 영양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음식인데 예. 이 비만세가 통과가 되면 돈을 더 주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음식이 돈을 더 주고 먹는 거죠. 이 맛있는 것을. 맛있지만 정말 알면서도 먹는 경우도 많아요. 왜? 예. 특히 편의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고 저희가 네,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빨리 열량은 취해야 되고 먹으면서도 찝찝하거든요. 요즘 편의점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왜 김밥 같은 거 밥이 뭐 어떤 밥이다 이래서 저도 옛날엔 굉장히 좋아하다가 좀 요새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일회용 도시락 옛날에 먹는 뭐 컵밥 이런 거 이런 간편한 음식에 이제 가격만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 비싼 돈만 주고 먹는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세금 관리하는 분들 중에?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이제 세금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옛날에도 이런 비만세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 저희 이 관련 자료를 찾다가 찾다 보니까 1974년 신문 이제 옛날 신문을 볼 수 있는데 1974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열린 세계 식량 대회에 이제 각국 대표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 식량 대회 한 켠에 이제 체중계랑 그 신장에 따른 적정 체중표가 비치돼 있어갖고 거기 이렇게 적혔다고 그래요. 참석자들은 자신의 초과 체중 2파운드당 3달러의 비만세를 내시오라는 안내판이 쓰여 있었다라고 당시에 이제 세계 이제 식량 보급을 어떻게 될 것이냐, 안정적으로 이제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내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관련된 기사가 자세히는 몰라서 이게 정말 쇼였는지 이 돈을 냈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리스 지난주 그 싱글세는 그리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리스였다. 그리스. 네,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 로마 그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싱글세, 비만세의 정말 적나라한 그 기본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싱글세 하면은 결혼 안 하면 돈 내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싱글세처럼 돈을 걷는다고. 비만세도 그럼 살찌면 돈 걷는 거예요? 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열량이 높은 음식한테 세금을 낸다 이건데 정말 여기는 결혼 안 하면 돈 내고 살이 찌면 돈 내고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뭔가 좀 문명의 발상지답게 정말 그 가감 없어요. 솔직한 표현. 직접적이더라.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하고. 근데 정말 저는 만약에 정말 이 비만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몸무게 재는 게. 솔직하게요? 그러면은 정말, 그건 아니지만 이제 적정량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그거 있잖아요. 체지방량 몇 %까지 해서 얼마 이상이면 뭐 세금을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들 다이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이 다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헬스장 가서 다 같이 1월에 사람 많듯이 이제 재는 달에 이제 다시 사람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TV에서도 자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 그 확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을 내서 막 이러고. 예전에 9시 뉴스 전에 어린이는 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10일 남았습니다 막 이러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좀 전국적으로 그렇게 뭔가 서로 치열업 해주면서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 이런 세금이 다 이해관계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한 가지가 바뀌면 뭐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쨌거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세금이 좀 잘 거치고 쓰였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비만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만나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Come and catch ya! 네, 하우스를즈의 두잇이었습니다. 산소가스님 책책 하시고 와이로님 물목 늦은 출첵입니다. 김범수 주석 정상을 위한 독주2 신청합니다. 달려보아요 해주시고요. 개누리님 피곤한 하루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밤에 안 자고 내내 울어서 못 잤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듯 하시면서 이놈의 봄 날씨가 원망스럽네요. 큰애는 비염이 더 심해지고 어젯밤에 코피까지 났는데 황사야 어여 사라져라 하시면서 신성우에 이렇게 될 줄이야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꼬맹이 때는 정말 평소에 안 아팠던 것도 더 심하게 아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정말 잘 아팠어요. 특히 장이 꼬여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항상 배 아파서 깨서 그 엄마한테 달려가서 배 만져달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날 배 잡고 뒹굴뒹굴 거렸었는데, 근데 크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네. 좀, 나이를 먹으면서 좀 건강이 나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공부합시다 창업 이야기 매주 목요일 만나는 김홍민 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3월에 열리고 있는 창업 박람회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나누나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 시에는 네.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 본사의 재무 상태, 건전성과 또 본사 대표나 회사 직원들의 네. 마인드를 주의 깊게 판단해봐야 하고 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도 꼼꼼히 좀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업 초기부터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브랜드나 아이템의 그 사업성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아이템이 트렌드에 맞는지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시장성에 대한 체크와 판단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랜차이즈점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적인 확인과 공개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보 공개서를 확인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하는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골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테리어나 메뉴 같은 건 지원을 해줄 텐데 과연 어디다가 창업을 할지 그 위치는 전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사가 잘 네. 되는 장소, 즉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먹이 좋은 곳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죠. 네. 네, 먹이 좋은 곳을 찾는 일은 창업을 하는 분들의 안목과 정보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업장을 체인본부가 선점을 한 이후에 네. 가맹점주가 선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장소를 선정한 후에 체인점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상권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네. 어떤 내용에 대하여 사전조사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최하나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네.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좀 조사할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상권을
유동 인구가 많은 걸 찾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상권을 이제 분석해보기 위해서 네. 또 가장 먼저 조사해봐야 될 사항이 바로 유동 인구입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업자들의 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유동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요, 네. 최소한 날씨가 좋은 평일과 네. 주말을 좀 나누어서 각각 조사가 좀 되면 좋겠고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토요일과 공휴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봐야 합니다. 저요, 이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학교 때 그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 카운트하는 기계를 주고요. 네. 1시간 동안 나가서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세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네,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넘긴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자료도 이런 유동인구 파악하는 그 토대가 되는 자료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렇게 직접 나가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한번 발로 뛰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고객층을 주로 상대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시간대별 통행량도 조사를 좀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맞아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네. 학생들이 만약에 주 대상이라면 학교 시간대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대를 정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저도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쓸 때도요, 시간별로도 쓰고, 주말 평일도 나눴던 것 같고요. 또 남성, 여성, 나이대도 대략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세분화된 것 같은데, 또 효과적인 조사 방법 같은 게 뭐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다 정확한 유동인구 조사를 원한다면 네. 주요 고객층이 몰리는 시간에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총 유동인구를 조사해보는 방법으로서 네. 시간대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오전 중에서 1시간을 선택을 하든지 또는 유동인구를 선택하는 데서 오후에 2시간마다 1시간을 조사해서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매 시간에 20분만을 조사를 해서 네. 산출하는 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해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럼 만약에 기존에 이미 있는 점포를 인수할 때, 그럴 때는 유동인구 조사를 어떤 점에서 좀 유의해서 해야 될까요? 기존 업소를 인수할 경우라면요. 네. 유동인구를 조사하되 반드시 아까 말씀하셨던 성별, 연령별, 또 주요 구매 품목하고 그다음에 구매 가격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점포 앞은 물론 각 방향에서의 입체적인 통행량도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네. 만일 대로변이라면 길 건너편의 유동인구 조사도 그리고 차량 통행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 되겠죠. 차량 통행.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렇겠네요. 또 보면은 상권이 굉장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사람이 정말 많았던 곳인데 핫플레이스가 바뀌면서 요즘 압구정은 정말 사람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상권이 변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상권이나 좋은 몫은 언제나 변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는 번화가가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도 있고요. 유동 인구는 많지 않지만 주위에 경쟁 상점이 없어서 네. 고객 확보가 쉬운 곳은 또 상권이 좋은 곳이겠죠. 어. 그 업종의 특성상 극복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다면 네. 저렴한 비용으로 의외의 좋은 몫에 아주 좋은 점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인구 등을 조사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돼요?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에 가셔서요. 네. 상권 정보를 클릭하시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상권 분석 통계 그리고 점포의 이력까지도 조율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고요. 무료예요? 예, 그리고 인구, 직업, 학교, 교통 등 네. 업종별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만의 자료를 현재 분석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직은 네. 절대적인 자료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조사한 전례와 함께 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를 만약에 비교 분석해 보신다면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면 네. 이 사이트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정확도가 점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데이터군요. 이 빅데이터가 정말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주소가 그렇습니다. www.semas.or.kr 한 번쯤 다들 들어가 보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권 분석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꼭 해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품을 팔아서 상권을 조사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에서 그 유동인구 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점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점포 후보지에 유동인구와 잠재력을 조사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포 후보지의 내점률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점률이요? 그게 뭐예요? 내점률은요. 우리 점포 앞에 유동인구 중에서 우리 점포를 들어오는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 매출을 산정하는데 반드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좋으면 그만큼 가게세, 건물세가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손님을 모아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상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점포에서 고객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의 경우 이제 홍대, 명동, 신촌 등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A급 상권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 A급 상권의 좋은 자리라고 해도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를 조사하고 상권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예상해보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서 손님을 유치시켜야 하고 매장에 걸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매출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창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이네요, 명언.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리를 어느 곳에 내 가게를 낼지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거의 저희가 기본적인 이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할 게 정말 많아요. 실제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사이트도 들어가 봐야 되고 또 이 상권 대비 손님이 얼마 올지도 추정을 해봐야 되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주석의 정상을 향한 독주 2였습니다. 네, 열정과 긍정님, 오늘도 선곡 석세스 해주시고요. 와이로님은, 신청곡 나오셨다고 신나셨어요. 예! 하시네요. 마네님도 오셨고요. 여유만마님도 모든 조합원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하시네요. 미칭기타님이 저 디제잉 은근 잘하고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디제잉이랄 게 있나요? 음량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디제잉 진짜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에릭님이 봄 싫으네요. 날씨가 좋아. 일하기 싫어져요. 놀고 싶어져요.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날씨 좀 살펴볼까요? 저의 음악 철학이 있다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 쪼여졌다 늘려졌다 하는 부분은 꼭 제대로 목소리 없이 들어야 한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날씨 소식 갑니다. 오늘 출근 퇴근길에는 체온 보호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 생각하고 저 오늘 굉장히 얇게 입고 나왔다가 바들바들 떨면서 출근했어요. 현재 서울 기온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하네요. 서울 기온 15도로 예년 기온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는 거 유의하셔야겠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굉장히 독하다고 하네요. 오늘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죠. 현재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 서울, 경기와 강원, 제주 산간과 영남, 전남 일부 지방에는 건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때문에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1.8도, 대구 4.1도, 전주 영하 1.2도, 대전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다고 하네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 늦게 서울과 경기,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하네요. 미친기타님이 DJ인과 기상 예보의 믹스 와우 좋아 하시는데 와이로님도 아침부터 급 야광봉이 떠오른다고 언제적 야광봉이지 하시는데 요즘도 야광봉 인기 있죠. 네. 또 아이돌들 응원할 때 야광봉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뭔가 좀 찌뿌둥하고 저는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가 오늘 목요일이구나. 아직도 하루가 남았구나 했어요. 좀 이번 주는 유독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좀 기운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오늘 불목 함께 하면서 좀 기운 활짝 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프랄리님, 신나는 음악 좋은데요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어떻게 신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마지막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브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신나서 우리 들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좀 신나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네, 아니에스님, 재미나요. 늦은 출첵해요. 늘 감사해요. 아슬아슬하게 읽었네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It's Ziggy X. I got one more problem with you, girl. Hey.